이 정권이요, 이제 이 국회하고 대법원까지 옮기자. 자, 부동산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개헌이나 국민투표 필요 없다. 그냥 옮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지난 7월 17일 제헌절 날 오전에는 정세균이가, 오후에는 박병석이가 개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4일에는 김종인이가 문이 빨리 개헌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부 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개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지지율이 앞으로도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이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들 재산상의 이익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데미지가 오게 되면 그때는 대개문 없어요. 대개문이 어디 있어요. 전부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까지 가지 않았고 문이 뿌려주는 부동산 가격 인상이나 재난지원금에 혹해가지고 찬양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들한테 세금 올라가고 건보료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사서 피해를 보고 전월세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불만을 품고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나도 집을 사서 부동산 폭등에 가담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집 살 기회를 안 준다고 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은요, 뭐 집을 갖다가 부잣집 자식들이 다 현금 갖고 산다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들이 전문직 영역에 들어선 부부간은 대출 받았어도 한 돈 10억짜리 집을 살라고도 합니다. 부부 합산 1억 넘으면요, 그렇게 시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불만들이 많아졌겠지요. 자, 김종인이가 지금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자들을 상대로 17일 날 박병석이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한 날 개헌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년 4월 개헌론에 대해서요, 개헌 방향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김종인은 내가 보기에 왜 내년 4월이 개헌 적기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개헌하려면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해서 대선이 1년 남은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 5월이니까 대선 1년 전이 2021년 5월, 그래서 4월까지 개헌하자 그러는데,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도 내년 4월까지 개헌을 할지 회의적이다 이래 말했어요. 자, 김종인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김종인이 왜 내년 4월까지 임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김종인 임기가 언제냐 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통당 내부에서도 시끄럽다가 결국 김종인이 하자는 대로 받아줬잖아요. 김종인의 임기가 내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네 임기 전에 김종인 너도 끼어들어서 개헌에 한 재미를 봐라고 지금 여권에서 김종인을 겨냥해서 4월로 던진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4월 부분이 자기가 막 앞장서서 설치면 개헌을 하려는 주범이다라고 맞을까봐 속으로는 좋으면서 왜 내년 4월까지 개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헌이 한 번도 성립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개헌을 하면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게 생각이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하느냐를 두고 봐야 된다 하며 여지를 남겼어요. 이 여우지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되어가는 걸 보고 즐기면서도 좋은 척 내색을 하지 않고 마지 못해 하는 척 하면서도 슬슬 입만 열면 개헌을 입에 물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통당이 임시정부 5.18, 6월항쟁, 부마항쟁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통합당의 정강정책에 넣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정정의, 노동자 권리, 양성평등 이런 민주당의 핵심 가치도 다 수용을 했고,
시장 경제 표현을 빼고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이런 것까지 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정강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자, 이 애를 여기 앉혀가지고, 제가 왜 애라는가 하면 82년생입니다. 자, 정강정책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강정책을 결정한다면 이런 부분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오랜 경험과 철학이 누적된 그 정당이 아닌 밖에 있는 일종의 합리적인 인물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정확한데요. 이 당으로 출마했던 경희대 뭐 학생회장을 했다고 그 다음에 일찌감치 정치판에 와가지고 뭐 TV 평론이나 하고 돌아다니던 이런 친구를 데려다가 지난번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죠, 어디에. 그래서 지금 이 정강정책특위에 지금 위원장으로 시켜서 그 애를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를 통합당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라고 바꿨답니다. 이 모두는 국민 통합을 의미하고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 김종인이 뜻이죠. 이거 아마 김종인이가 만들어준 걸 애가 그냥 통과만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이거 있어 많이 보던 소리 아닙니까?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 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로 올렸습니다. 이 문재인한테 거의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명기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조국 근대화 정신과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했고,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60항쟁, 부마항쟁 등 민주화 운동 기념사회법에 담긴 민주화 운동 사례를 전부 정강정책에 다 넣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보다 민주화 운동 사례를 더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짝퉁이 오리지널보다 더 오리지널 행세를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핵심 가치로 삼았던 노동자의 권리, 경제민주화, 양성평등의 개념도 가져와서 지금 그대로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면, 당 색깔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에 앞서서 김종인 당으로 만들어 놓고 팔아먹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김종인 구상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게 한간의 평가고요.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렇게 바꿔서 승리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개헌용으로 민주당하고 비슷한 데 갖다 넣어놔야 정강정책부터 개헌을 할 때 또 개헌안도 또 서로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면 개헌 정신을 또 박을 때 헌법 정신에다가 이제 5.18을 넣겠다고 문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60항쟁도 넣자 이러는데 우리가 그 정강정책에 있으니까 넣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 노동자의 권리 그거 우리도 있어. 양성평등 그거 우리도 있어. 임시정부 그거 우리도 있어. 그래서 개헌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데 딱 맞게 미통당을 지금 변색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안철수와도 통합을 위한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밑에. 그것도 색깔 없이 죽도 밥도 아니니까 결국은 죽도 밥도 아니게 미통당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이제 민주당에 시집을 보내는 거죠. 오랑캐한테. 근데 오랑캐한테 시집 가기 전에 집안의 가훈도 오랑캐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왜? 선비 민족이라고 되면 오랑캐하고 결혼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랑캐한테 딸을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딸을 화장도 오랑캐식으로, 예? 머리도 오랑캐식으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구조도 오랑캐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이 지금 개헌을 위해서 오랑캐로 변모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당명, 당색 싹 다 바꾸고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말은 이 국민 경선제로 대선 후보를 뽑는다고
그러면서 뭐 윤석열이 안철수, 김동연이 등을 언급을 하니 어쩌니 하고 있습니다. 이 쇼예요. 김종인이가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김동연을 우습게 알죠. 저 사람이 평소에 행태를 보면 굉장히 자기가 고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금방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머리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뭘 기회를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미통당 지지자나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만 없이 따라올라면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하면 불만이 있어도 어쩌겠냐, 이겨야지. 그럼 변해야지.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게 어디냐? 끌고 간 게 대선에 승리한 고지가 아니라 팔아먹는 고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28,500명 중에 어느 부대를 뺏는가를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권위 있는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펜타곤과 합참은 이 감축하는 내용을 백악관에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지지했다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물론 이 원인의 발단은 문가리우스가 일부러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깨므로써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미국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흥정하려고 나서는 것은 이건 트럼프밖에 없다. 미국의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6,000명을 한국에서 줄일 거다. 독일에서는 9,500명, 한국에서는 6,000명을 줄이게 될 거다. 독일이 34,500에서 9,500명으로 가는 것과 한국이 28,500에서 6,000명 가는 게 비슷한 규모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일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결국 한미 간에 3천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이 돈 때문에 자빨들이 뭐라고 제가 그거 3천억 밖에라니까 지랄들을 하는데요. 안보에서 3천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국방 예산이요. 한국의 국방 예산이 40조가 넘는데 그 중에 3천억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반대하는데 지금 이 6,000명을 줄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 6,000명을 줄이는 부분에서 의회가 국방 수권 법안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감축에는 그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지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연스럽게 순환 배치하러 갔다가 안 와버리면 예산 쓸 일 없이 지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6,000명을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 대해, 자, 북한하고의 관계가 극적으로 진행이 되면 주한미군 이보병 사단 대부분을 철수하는 전면적인 감축을 하고 미군은 한국에 소수만 남아서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이때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인수받게 되어서 현재 28,500명 중에 2만 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8군에서 이 보병사단 10,000명 이상이 철수하고 신속 기동여단이 9개월씩 순환 배치될 걸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북핵 진전이 되면 절대 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빨리 떨어져 버려야 돼요. 바이든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 트럼프는 빨리 떨어져 버려야 된다. 철수하겠다. 바이든은 철수하겠다는 말에 반대합니다. 그 다음 북핵 외교가 현재처럼 정체될 때는 이사단 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순환 배치 기동여단으로 보충하고 실제로는 현 수준의 28,500명을 유지할 거다. 그래서 지상군을 6,000명 감축하는 대신에 기동여단 6,000명을 순환 배치해서 미군을 줄이면서 가끔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6,000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지요. 그래서 이 공군 병력들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북핵 위기가 악화되고 이러면 주한미군이 감축 대신
감축하자 소리가 썩 사라지고 더 강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북한이 트럼프한테 접근해서 이 미북 비핵화를 진전시켜 버릴 수 있어요. 갑자기요. 이렇게 될 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여러 가지로 긴급하게 주한미군 다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금 대선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시간을 잘 죽여야 된다. 어쨌든 문가리우스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지금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깨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한국의 친북 좌파 집권 세력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트럼프하고 북한이 붙어먹을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